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저희 하이퍼립 학원의 독학재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 아마 추운 날씨만큼이나 학생 또 학부모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시를 담당해서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다 보면 사실 입시에서 행복하게 원하는 대학에 한 번에 합격하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죠. 많은 분들이 입시라고 하는 커다란 강을 건너다 보면 정말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것은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 그리고 부모, 가정 전체가 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휘말릴 수밖에 없는데 곧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이 곧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정시 합격자 발표 잘 기다리시고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2024학년도 또 올해에도 좋은 일들이 많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입시는 결코 쉽게 끝나지 않아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다시 말하면 내년도의 재수를 결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이브립에서 진행하는 독학재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재수를 하면 효과적으로 재수를 할 수 있을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하나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떤 학생의 성적표를 이렇게 받았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 성적표는 실제 학생의 성적표가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성적들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국어를 봤더니 합법과 작문을 했고, 그 다음에 수학은 미적분, 그 다음에 과탐은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을 선택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학과 작문은 표준점수 116점에 100분위가 76, 4등급을 맞았고, 그 다음에 미적분은 110점에 64에 4등급, 생명과학은 지구과학은 56에 65에 4등급을 맞고, 지구과학은 66에 95에 1등급을 맞았습니다. 이 학생의 성적은 표준점수로 348점이에요. 자, 올해 이제 많은 학생들의 상담을 하다 보면 348점 또는 330점대 학생들도 정말 많다는 거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360점대, 또 370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348점을 맞은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야, 378점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대학 얼마나 쉽게 갈까라고 생각하지만 또 379점, 378점 정도를 맞으면 대부분 대학의 경기의 선에서 물려있다 보니까 상위권 대학으로 합격을 노리고 싶지만 실제 점수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원서지원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370점대에서 390이나 400점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상위 구간으로 올라갈수록 정시라고 하는 것은 상위 점수대로 구간으로 올라갈수록 지원대학의 폭이 좁아지게 되어지고 점수 가격이 조밀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더욱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하위 구간으로 떨어질수록 오히려 대학의 선택폭은 넓어지고 기회 구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특징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348점이라는 점수를 맞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388점에 100분위는 전체로 73.33%고 학생의 성적을 봤더니 자연계임에도 불구하고 100분위에서 수학이 64, 그 다음에 국어가 76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자연계에서 매우 불리한 점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히려 국어가 76점을 맞았기 때문에 교차 지원에 유리한 점이 발생이 되어질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면은 과학 단국 두 과목에서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의 표준 점수와 100분위 등급의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 과목에 대한 과탐 두 개 과목에 합을 했었을 때는 100분위가 80%일 때 지구학 한 과목만을 100분위 반영하게 되었을 때는 95점의 100분위를 반영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과탐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올해 원서를 써보면 다 아시겠지만 결국 나에게만 유리한 전형은 없다. 이렇게 과탐을 하나를 반영하는 대학들은 제한적이잖아요. 우리가 손에 꼽는다면 가천대학교 또는 상명대학교, 명지대 같은 이런 학교들이 과탐 하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고 아니면 경기권이나 지방으로 갔었을 때의 대학들이 과탐 하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게 되었을 텐데 이렇게 과탐을 하나를 반영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나만 과탐 하나를 잘 본 건 아니에요. 결국은 이러한 학생들이 몰렸었을 때 다른 대학에 비해서 점수는 올라가게 되어지고 또
또 이런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이동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충원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위험한 요소. 결국 이 학생의 성적은 그냥 348점이라는 점수보다 더 큰 거는 뭐냐면 자연계임에도 불구하고 국어시험보다 수학시험을 못 봤다는 점. 그 다음에 과탐 두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의 원서를 쓰기가 어렵다는 점이죠. 그러면 과탐 하나를 반영하는 대학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명지대나 상명대나 가천대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텐데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에 대학에 있어서 사실상 합격 가능성이 매우 불안한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명지대학교 컴퓨터과학과의 원서를 쓰게 되면 843.7점이 전년도 70% 컷일 때 학생 점수가 822점이기 때문에 점수가 20점 정도 벌어지는 점수. 실제 합격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대학의 경우에는. 두 번째는 상명대 컴퓨터과학과의 원서를 썼을 때 894.7점이 전년도 70% 컷이라고 하면 학생 점수는 841.9점. 가천대학교 신서지공학과 85.25점일 때 학생 점수가 82점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위험에 처해 있는 점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성적대의 학생이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뭐냐면 수능의 주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어와 수학이나 과탐 과목 전체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렇게 전체적으로 등급이 4등급대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학습의 기초가 부진하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학습의 기초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각 과목에 대한 1:1 맞춤형 수업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수업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등급이 이 정도까지 나오고 그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맞춤형 수업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학습 시간이 담보가 돼야 돼요. 그렇죠? 효과적인 학습으로 진행하고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1:1로 수업 듣는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좋은 선생님한테 1:1로 수업을 들으면 그만큼 이 여러 과목들을 부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월화수목금토일 본인이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아침 8시부터 저녁에 10시나 11시, 12시까지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야만 결국 많은 양의 학습 시간과 효과적인 학습이 결합이 되어야만 이 성적을 들어올릴 수가 있지 이런 낮은 성적들은 쉽게 들어올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성적에서 일반적인 수업, 다시 말하면 학교식 수업을 진행하는 뭐 예를 들어서 대형 기숙학원이라든가 일반 학원에 가게 되어지면 사실 낮은 반에 들어갈 거고 낮은 반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느린 진도가 발생이 되고 이런 느린 진도가 되어지면 사실상 6월이나 9월이 되어져도 이러한 과목에 대한 부진이 해소가 되어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재수를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성적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수능 성적에 가게 되어지면 본인 성적으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 특히 이런 성적대일수록 수능의 조기 완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기초를 쌓는 과정이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고 기초를 쌓는 과정이 가장 많은 노력이 들어가죠. 그 과정이 제일 필요로 하는 성적대가 이 성적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이러한 성적대는 기초만 닦다가 수능 시험이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1월 달부터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학생의 취약한 부분들을 개선하면서 그 다음에 많은 양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서 3월이나 4월이나 5월이나 6월 정도에서 학습에 대한 목표점을 정해가지고 수능을 조기 완성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6월 이후로는 뭘 진행한다? 실전 마무리 과정들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풀이와 또 다양한 학습을 통해 가지고 결국 고득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루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수학을 100점을 맞는다 라고 하는 것이 한 번 100점을 맞는다고 수학 100점이 결코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등급대가 한 번 2등급이 맞았다고 해서 그냥 2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4등급이 수능에서 2등급이 나오려면 4등급에서 2등급을 올리는 과정이 첫 번째 중요할 거고 두 번째는 2등급을 여러 번 맞아야 돼요. 여러 번. 아주 여러 번 맞아야만 최종적으로 2등급이 나오지 평상시에 4등급 맞다가 3월, 4월, 5월, 6월 가면서 뭐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을 계속 이런 상태로 유지하게 되어지면 실제 3, 4등급이라는 성적은 수능의 시험에서 가장 낙폭이 커다란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 가장 불안한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불안한 성적대가 아니라 안정적인 점수권대가 유지가 되어지려고 한다면 원점수에서도 성취조가 나와야 되고 기본적으로 빨리 성적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이렇게 이제 표준 점수로 348점 정도나 330점 또는 350점대를 맞고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평상시에 나는 2등급 맞았는데 수능을 못 봤어. 평상시보다 수능을 못 봤어 라고만 생각하지만 중요한 점은 수능이 진짜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수능 시험이 내년도에 똑같이 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성적 또는 우리 아이의 성적의 이러한 성적은 매우 심각한 성적이다. 쉽게 말하면 성적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그 성적이 유지가 되어지기 매우 어려운 성적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재수 플랜이 필요하거든요. 무작정 그냥 학원에 집어넣고 열심히 해서 성적 올려라가 아니라 이런 성적들을 어떻게 단계별로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반드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아까 성적보다 성적이 좀 높은 학생이에요. 점수를 보니까 373점 정도를 맞았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348점 맞은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373점 맞으면 야, 정말 대단히 좋은 대학 가겠다. 또 아까 봤던 348점 정도 맞은 학생들의 목표 점수가 나는 여기서 30점 정도 올려가지고 있잖아. 378점 정도를 맞을 거야가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378점 맞으면 대학 얼마나 좋은 데 가나? 라고 보면 378점 맞았을 때 가는 대학교가 동국대학교, 서울과기대, 홍익대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목표치가 넘치가 않죠. 우리가 재수를 해서 표준 점수 20점, 30점 올린다라고 하면 정말 크게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84점, 348점 맞은 학생이 목표 대학을 동국대학교로 정한다면 378점 정도의 요 정도 성적이 목표 대학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좀 더 높은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사실상 표점이 한 40점까지도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대단한 점수죠. 자, 373점을 맞은 이 학생은 100분위가 86% 정도 되어지고 국어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는데 표준 점수 120점에 85점에 등급은 3등급. 그 다음에 수학 시험을 잘 봤습니다. 수학 미적분에 134에 97에 1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올해같이 국어가 쉽고 수학이 어려웠었을 때 수학 시험을 잘 봤다. 더군다나 자연계대 수학 시험을 잘 봤다? 라고 한다면 매우 유리할 수밖에 없죠. 영어 2등급을 맞았고 생명과학은 57에 69에 4등급, 지구과학은 62에 84에 3등급을 맞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과목은 뭐냐? 이렇게 꼽는다면 잘 본 과목은 당연히 수학이지만 과학을 너무 못 봤어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연계 학생이 자연계의 원서를 쓸 것인가, 교차 지원을 할 것인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탐구예요. 탐구. 아시는 것처럼 자연계는 보통 탐구의 반영 비율이 25%에서 30%를 반영하고 인문계는 탐구의 반영이 20에서 25%를 반영하기 때문에 탐구 시험을 못 봤다?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국어나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탐구 반영 비율이 적고 국어나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문과 쪽으로 교차 지원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교차 지원이라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우리가 동국대를 갈 수 있는 성적에서 교과를 해서 건국대를 간다 하더라도 대학을 1단계 높아진다고 볼 수 있지만 자연계에서 문과로 가는 게 꼭 대학이 높아졌다고 볼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인문계 쪽보다는 자연계 쪽이 취업이나 진로에 있어서 적합성이 더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연계 학생들이 자연계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일시적으로 대학은 조금 낮춰진다 하더라도 더 유리하다고 보는 시각들도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차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학생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탐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탐구 점수는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몇 점이냐면 두 과목 탐구 표준 점수의 합이 119점이거든요. 119점. 올해 탐구는 세 가지 점수로 나누어진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130점, 135점, 그 다음에 140점이에요. 자, 130점 이상은 되어져야 탐구의 경쟁력이 있거나 탐구 시험을 어느 정도 봤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학생은 130점도 아닌 120점도 아닌 119점을 받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 두 과목에 봤었을 때 두 과목의 100분위 합이 91%일 때 탐구 두 과목의 100분위가 76.5%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연계의 원서 지원이 매우 불리해진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적대는 대부분 뭐로 갈 가능성이 높냐면 교차 지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교차 지원으로 가게 되어지면 국어 반영 비율이 높아지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국어 시험을 또 못 봤기 때문에
교차 지원으로 가면서 수학 반영비를 높게 주는 대학들, 또 수학 반영비를 높게 주는 경영이나 상경계열, 사회계열 쪽에 원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원서를 쓰면은 뻔히 여러분 속에 몇 개 대학이 떠오르죠. 결국은 지원 대학의 폭이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탐구로 하나를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문과 중에서 수학의 반영 비율이 국어와 반영 비율의 편차가 10%가 발생이 되어진다든가 이런 점들은 대부분 교차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지점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합격 예측을 하기가 매우 불안정해지죠. 매우 불안정한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성적이기 때문에 점수는 373점이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균형을 잘 못 맞추다 보니까 결국 원서 지원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점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연계로 원서를 썼었을 때 보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에 원서를 쓰면 719.23점이 전년도 70% 컷일 때 학생의 점수는 717.77점이죠. 점수 상태는 대략적으로 2점 정도 차이가 나지만 볼 때는 우리가 70% 컷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최종 추합까지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합격의 범위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수 때는 1차적으로는 동국대학교의 원서 지원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동국대학교는 과탐의 반영 비율이 20%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또한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과기대를 조금 더 낮췄을 때는 서울과기대가 869점, 전기정보공학과가 869점일 때 학생 점수는 876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탐구 반영 비율은 25%로 높아지지만 동국대에서 대학을 낮추면서 안정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원서를 쓰면 홍익대학교 다군에, 홍익대 다군은 탐구의 반영 비율이 무려 30%를 반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점수가 합격 점수는 137.95점일 때 학생의 점수가 130.85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격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특히 이제 올해 상담을 하다 보면은 홍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홍대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홍대의 다군은 아시는 것처럼 다군에서 우리가 원서를 쓸 수 있는 대학교가 중앙대학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건국대학교, 그 밑에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숭실대인데 이 3개, 4개 대학의 구간 자체가 매우 폭이 넓어요. 다시 말하면 홍대는 밑에서 위로 들어오는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학생들 360에서 70점대의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홍대는 좋은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연계는 충원율이 높지 않고 경쟁률이 매우 몰리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성적대에서는 현실로 취업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합격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것처럼 모든 성적대가 참 고민이 정말 많거든요. 그때 어떤 성적대는 일정 점수 대학권 내에서는 안정 지원이 나오지만 그 구간을 넘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름대로의 표준 점수는 의미 있는 점수이지만 이 조합 자체가 교차 지원을 했었을 때 또는 자연계로 지원했었을 때도 경쟁력이 없는, 다시 말하면 국어, 영어, 수학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성적의 점수의 경쟁력이 부족한 점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성적이 왜 나오느냐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되는 과목과 안 되는 과목이 갈라진 거죠. 수학은 본인이 잘하기 때문에 좋은 점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국어는 성적이 안 나왔고, 과탐 같은 경우는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모든 과목을 고르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학생에게 시간이 있었다면 부족한 과탐에 대해서, 부족한 국어 과목을 조금 더 열심히 공부했었을 거고,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만큼의 밸런스를 유지했다면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겠죠. 결국은 학습 시간의 부족의 첫 번째 문제일 거예요. 본인이 취약한 과목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완하고 학습할 수 있는 학습의 시간이 부족했다. 이게 판단일 거고, 두 번째는 공부를 본인이 원하는 쪽, 본인이 조금 더 하고 싶은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손이 잘 가지 않는 과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지는데, 대부분 이런 성적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재수를 하게 되어지면 똑같은 현상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차피 공부를 하는 거는 학생이 스스로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그걸 좀 시켜줘야 되거든요. 하기 싫은 공부라도 규칙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시켜줘야 되는데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가 한 곳에 집중되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재수를 통해 가지고 결국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냥 무작정 재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학생이 맞은 수능의 성적과 공부의 패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패턴들을 조금 더 조화롭게 만들어서 공부에 대한 스케줄 관리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지금 두 개의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하이퍼리뷰에서는 2023년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 달까지 외부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 모의고사 또 사설 모의고사를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필요하신 분들은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고사 모의고사 접수를 받도록 할 거고요. 자, 학원에서 진행하는 재수 프로그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독학 재수 프로그램, 두 번째는 취약 과목 독학 재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공재수 종합반이라는 세 가지의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독학재수를 진행하고 그러면서 내가 취약한 과목만을 부분적으로 1대1 클리닉 형태로 수업을 듣는 방식들, 또는 하루에 3교시나 4교시 정도를 1대1 개인 과외식 수업과 소수 수준별 수업을 밀착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세 가지의 프로그램은 결국은 뭐냐면 앞에 보여서 썼던 학생의 두 가지 사례에서처럼 학생들마다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이 많거든요. 그 장단점에 맞게끔 학습을 계획하고 또 재수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플랜을 짜서 학생에게 취약한 부분들을 맞추어 나간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학원들이 그냥 학원에 오면 집단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그 안에서 그냥 수업하고, 그리고 학생이 모르는 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학생의 수능 성적, 학생의 성향, 패턴을 학원에서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 수업의 프로그램과 계획을 짜고 스케줄 관리를 짜고, 그 다음에 학생이 공부하는 부분들을 일일이 점검하고 체크함으로 인해서 학생이 좀 더 주어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키는 방식이 재수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학원에서는 기숙사가 연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들은 기숙사를 연계해서 이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급식이 제공이 되어집니다. 독학 학원들이 하이퍼리뷰 말고도 많습니다. 재수 학원들이. 하지만 굳이 하이퍼리뷰 학원이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 학원이 대치동에 있죠. 아무래도 대치동에 있다는 점은 그만큼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들이기 때문에 독학이라 하더라도 실제 좋은 선생님들에게 코칭을 받고 상담을 받고 학습에 대한 방향 제시를 받고 관리를 받았었을 때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이제 학생들에게 개인별 학습 공간들이 주어져요. 오시게 되어지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렇게 개인별 학습 공간이 있고, 또 이 학습 공간에서만 공부하다 보면 갑갑하거든요. 모의고사를 볼 때도 필요하고, 그럴 때는 강의실처럼 오픈되어져 있는 공간, 열람실이 있고, 또 남녀가 구분이 되어져서 쾌적하게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이퍼리뷰에서는 2023 2월 1일에 재수종합반을 모집합니다. 현재도 물론 재수생 또 독학재수 하시는 분들은 수능 시험 발표 이후에 지금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입학을 희망하시면 학원에 오셔서 지금부터 공부 진행하실 수 있고, 내가 만약에 2월 1일부터 해서 독학을 시작하겠다, 재수를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학원에 미리 전화 주시고 방문하셔가지고 상담하시고, 그리고 2월 1일서부터 입학하셔서 2024학년도 성공적인 재수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보여드렸던 두 가지의 재수의 학생의 사례 설명을 드린 이유는 부모님들 또 학생들 사실 재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아마 머릿속에 뭔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학생이 2023학년도에 맞았던 수능 성적은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나온 성적이 아니다. 그게 결국은 2024학년도 수능에서 똑같이 재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작년도 수능 성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학습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재수 프로그램, 또 그 재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독학재수 프로그램, 취약과목 독학재수, 성공재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리뷰로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